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엘리트 앰비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마부 작침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마부 작침이란 사자성어를 여러분 아시나요? 혹시 아신다고 해도 그냥 한번 복습차 원해서 같이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랑 관련해서 마부 작침이랑 용어를, 단어를 어떻게 연결시켜서 과연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얻고 어떻게 우리가 접목시켜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같이 이어나가려 보려 합니다. 먼저 마부 작침의 유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당나라 시인 이백은 시선이라고 불리는 중국 역사를 대표하는 시인으로 흔히 이제 이태백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백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근무하던 촉당 성도에서 자랐으며 상해산에 있는 훌륭하신 스승을 찾아가 공부를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이제 이백은 공부하기 싫은 마음이 들어 스승의 말도 없이 산에서 내려오고 말았습니다. 산에서 내려와 내과에 이르자 한 노파가 바위에서 이렇게 큰 도끼를 쉬지 않고 계속 갈고 있는 거죠. 계속 갈고 있는데, 아니, 이 모습이 이상하게 생각한 이백은 노파에게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할머니, 지금 뭐하고 계신가요?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들려고 한단다. 아니, 도끼를 만든다니요? 가능할까요? 그래, 중간에 그만두지 않고 계속 갈면 바늘이 되고 말고. 이백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집을 향하는데, 중간에 그만두지 않는다면 이라는 말을 자꾸 머릿속에 자꾸 떠올랐습니다. 한참을 생각한 이백은 자신이 생각한 부족함을 깨닫고 다시 산으로 올라가 공부에 다시 매진했습니다. 이후 이백은 마음이 약해지거나 해이해지면 바늘을 만들려고 도끼를 열심히 갈던 노파의 모습을 떠올리며 더욱더 학문에 정진했다고 합니다. 이게 그 이제 마부작침의 유래인데, 마부작침은 정확히 얘기하면 고사성어,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는 말.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인내를 하며 계속 노력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끈기 있는 인내와 노력으로 성공한다는 뜻의 마부작침.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결국 그러니까 불가능한 보이는 일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면 결국 이루고야 만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봤을 때 이제 그 도끼를 갈아가지고 이제 바늘을 만든다는 건데, 이런 사람이 있겠죠. 멍청한 새끼,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저렇게 하냐? 라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지금 이백처럼 이거를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다면, 이런 마음으로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은 지금 1번보다는 2번, 제가 말한 후자에 이런 마인드 세팅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소 이제 불가능해 보이는 투자 물건이라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이런 쪽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내가 인내하고 수용하고 약간 좀 열려있는 사고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진짜 살 수 없었던 불가능해 보이는 매물도 어느덧 내 매물로 들어올 수 있다. 내 매물로 내 소유권 얻을 수 있다. 라는 시지거든요. 좀 더 투자 쪽으로 가서 좀 얘기를 해보겠다 하면, 투자의 마부작침 뭐가 있을까요? 투자의 마부작침으로 하면 내 눈물 모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진짜 안 쓰고 열심히 모으고 피땀 눈물을 진짜 각종 유혹 다 처먹어가면서 버티고 버텨서 나오는 게 뭐죠? 근로소득, 월급이죠. 월급. 여러분들 여러분들 진짜 정당하게 일해서 정당하게 받은 근로소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월급도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예금, 뭐 저축해서 나온 소득들, 그런 것들이 그냥 대표적으로 그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내 눈물 모아라고 제가 칭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진짜 눈물 모아가지고 진짜 막 되게 막 불합리한 것도 참아가면서 열심히 돈 버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시드머리를 충전한 다음에 여러분들 소유권을 여러분들 명의로 갖는 거죠. 그래서 정의 실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모읍니다. 왜? 월급을 다 썼잖아요. 월급을 다 썼으니까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죠? 다시 내 눈물 모아를 합니다. 그래서 돈을 모아서 다시 소유권하고 정의 실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 채, 두 채, 실거주 외 한 채, 두 채가 되겠죠. 또다시 내놓는 모아, 또다시 근로소득, 월급, 예금, 각종 이것저것 다 모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다시 또 돈을 모아서 소유권 정의실현을 합니다. 소유권을, 내 소유권을 만든다는 거죠. 정의실현, 진짜 말 그대로 정의를 이룬다는 얘기죠. 자, 세 개째 샀습니다. 또 다시 내놓는 모아, 지칠만 하죠. 이제 네 번째를 향해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실거주 외에 한 채, 두 채, 세 채까지 했어요. 근데 또 내놓으면 뭐 해야 될까요? 물론 여러분들 열심히 모으는 것도 모으는 거지만, 이게 이제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그래서 투자의 마부작침이란 어떤 거냐면,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다면 이런 일들이 발생할 거다. 뭐냐면 닭이 알을 낳듯이, 그러니까 닭이 병아리가 닭이 되잖아요. 병아리가 닭이 되고, 닭이 어느 정도 이제 커지면 알을 낳듯이, 즉 나무가 몸통이 자라지 않습니까? 나무가 몸통이 자라다가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죠? 가지를 치는 거죠. 가지를 치듯이, 닭이 알을 낳듯이 나무가 가지를 치듯이, 그렇게 세월이 흐르는 거죠. 시간이 흘러서 1년 6개월 혹은 2년이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2년이나 시간이 지나갔을 때 그동안 내가 적정하게 한 채, 두 채, 세 채를 샀는데, 새로운 전세 보증금 세팅을 하게끔 되는 거죠. 아, 내가 이 집에 사는 분이 이 집은 나가신대. 그러면 새롭게 전세자를 구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집, 두 집이 있는데, 이 집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전월세 상한제가 돼 있지 않습니까? 보증금 5% 상한으로 다시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5%, 보증금이 5%, 다시 이쪽 보증금 5%. 이쪽 같은 경우는 다시 나가고 새로 받았으니까 보증금 시세를 생각보다 올려서 쓸 수 있죠. 이건 5% 상관없이 새로운 신규 계약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은 정말 내 눈물 모아서 피땀 흘린 눈물, 진짜 그렇게 해서 모은 돈, 여러분들 소유권 정의실현 한 것들이 보증금이 다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이 합쳐진 것들이 다시 이제 종잣돈으로 말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근로소득 외 추가 종잣돈 마련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돈을 모은 거죠. 이 돈들을 모아가지고 새로운 투자 발굴 기회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편하게 가는 거예요. 2년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월급, 근로소득, 여러분들이 진짜 근로소득으로 벌어들이는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있는데, 그렇게 처음에 고통스럽지만 뼈를 깎아내리는 고통으로 그렇게 한 해, 두 해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매물이 이제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전세 세팅이 되고, 그런 식으로 새롭게 이제 세팅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 실력이 반드시 들어가 있을 거고, 여러분들 근로소득 외에 추가 종잣돈으로 분명히 그 돈이 다시 들어올 때가 있어요. 목돈으로 혹은 몇 천만 원에서 몇 억까지. 그래서 그런 새로운 투자 발굴 기회가 확대가 분명히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속도가 빨라집니다. 속도가 처음에는 내가 근로소득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속도로 가겠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2년 되는 터닝 포인트에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갔다가 속도가 이렇게 가다가 다시 또 2년 또 지났어. 그럼 다시 또 매물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되잖아요. 속도가 점점 이렇게 빨라지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같이 하니까. 혼자 사는 거는 혼자서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 내가 여러 명에서 같이 하잖아요. 나를 바치고 있는 여러 명 있잖아요. 이게 같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가면, 솔직히 말해서 혼자 가면 빨리 갈 수는 있지만, 다 같이 가면 멀리 갈 수가 있거든요. 다시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다 같이 가면, 함께 가면 멀리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맞물리는 거예요. 같이 근로소득 외 플러스 이런 자본소득.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처음에는 근로소득이 당연히 자본소득을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자본소득이 근로소득을 앞서는 게 맞습니다. 이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이렇게 되려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순서가 맞는 거예요. 맞고, 여러분들이 어차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계획대로 되지 않는 삶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한 대로 이 세상이 호락호락하게 흘러가지 않잖아요. 다 막 이상하게 변수가 꼬이고 뭐가 이것저것 꼬이고, 그러니까 일단 행동하십시오. 여러분도 어차피 계획한 대로 안 돼요. 계획한 대로 안 돼 있고,
여러분들 뜻이 있고 정말로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그냥 실천하세요. 실천. 행동하시고 나서 그냥 하다 보면 되게 돼 있습니다. 해다 보면.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들 뭐 아끼고 뭐 그런 거 다 좋은데 진짜 소유권이 이게 얼마나큼 중요한지를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이 소유권 하나 가지고 이 매가가 이거고 전세가 이거 얼마 차이도 안 나는데 이 소유권 하나로 이 사람은 이렇게 벼락 부자가 되고 소유권 없는 이 전세 여기서 얼마 차이 안 나는 사람은 이렇게 격차가 벌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벼락 거지가 되고 이 소유권 자체가 이 정의 실현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정의 실현, 여러분들이 찾는 정의 실현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소유권입니다. 소유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소유권.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소유권 실현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하나로가 되냐, 두 개가 되냐, 세 개 되냐, 네 개 되냐 그 싸움인데 점점 이 매물의 개수가 많아면 많아질수록 여러분들의 실력도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왜? 여러 가지 경험이 있고 노하우고 산전수전을 겪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자신 있게 그렇게 될 수 있다. 다소 처음에는 좀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처음에는 고통스러울 수 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가파르게 올라가는 속도가 여러분들 실력만큼이나 여러분 자본수도 계속 올라가게 됐어요. 그쯤 되면 어느 정도 한계치가 다다르면 여러분들 할만합니다. 마치 물이 0도에서 99도까지 그런데 100도에서 끊듯이 이 한계점, 이 뭐든지 한계점이 있거든요. 이 한계점만 뚫으면은 뭐든지 좋다. 왜 유튜브도 여러분들 그 수익화 되려면은 광고가 붙으려면 애드센스 광고가 붙으려면 구독자 1000명에 4000시간이 있거든요. 이 마의 구간인데 구독자 1000명은 될 수 있고 4000시간이 될 수 있어. 어떤 사람은 4000시간 확보가 됐는데 구독자 1000명이 안 될 수도 있죠. 뭐 상대적인 거니까. 또한 어떤 사람은 구독자 1000명이 됐는데 4000시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포기한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왜?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이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포기한 사람이 많은데 과연 여러분들은 끝까지 해내는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중도에 포기하는 될 것이냐 어떤 거 선택하시겠습니까? 투자 여러분들에게 마부작침이란 과연 어떤 의미일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여러분들 엘리트 앰비션 구독자 여러분들만큼은 적어도 끝까지 해내고 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엘리트 앰비션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